이번에도 국민을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3일 금요일날 오늘 방송하기로 하고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동안은 이제 월요일날 제 방송에 나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날 촬영할 때도 있어서 좀 텀이 좀 길더라고요. 근데 제 방송이 조금 길어요. 왜냐면 이제 역학을 어떤 주로 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고 문자가 이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평일날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길어서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혹시 일요일날 편안하게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자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토요일날 방송이 나갈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공지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번 주 좀 화가 나는 일도 있고 몇 달 전부터 제가 이준석 그때 사주를 풀어보면서 윤석열 총장하고는 궁합이 굉장히 안 좋다 하고 간단하게만 그냥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뭐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오늘은 이제 궁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역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어쨌든 여기에는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의 기운이 지구랑 같이 돌아가면서 여기에는 기가 보이지 않지만 여긴 기가 있어요. 우리는 기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마디로 어떤 이 명리학이란 건 뭐냐면 딱 태어날 때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여기에 있는 기가 이렇게 확 이제 목화토금수 기운이 이제 지구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이고 그다음에 궁합이란 건 뭐냐면 어떤 사람과 사람의 사실 풍수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 술사들이 항상 연구했던 건 뭐냐면 이제 기를 연구할 때 사람과 사람들은 기가 제일 많아요. 물론 뭐 자연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나 이사 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없다 그러면 남쪽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방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토가 없다 그러면 중간방이에요. 뭐 동남간이나 서남간. 뭐 금이 없다 그러면 서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 거고 뭐 물이 없다 그러면 북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고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풍수예요. 그 다음에 뭐 색깔 뭐 내가 화가 없다 그러면 빨강색을 입는 게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없다 그러면 청색이나 녹색이 나한테는 좋은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풍수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나무 이렇게 끌어안고 있거나 아니면 화초를 많이 키운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구를 목재 가구를 많이 쓰는 게 그게 기본 풍수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풍수의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토가 없다. 그럼 토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토는 중국이 가장 세계 중앙이고 불교가 발달한 쪽이 인도 쪽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왕관으로 보니까는 토의 종교는 불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흙이 없다 그러면 불교를 믿는 게 좋은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이 없다. 그럼 서쪽에서 발달한 기독교나 천주교가 나한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궁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음양조화예요. 음양.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부부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옛날 조선시대 때는 다 음양조화라 그랬어요. 왜 조화자를 붙였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또 호르몬 안에는 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음양 조화를 가지면서 조화자를 붙인 거예요. 기가 섞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궁합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많이 사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결혼 전에 어떤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일도 잘 되고 건강한 처녀가 결혼을 했어. 근데 갑자기 막 몸이 아프거나 암이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 목이 많은데 목이 많은 남자하고 음양조화를 가지면 그 목이 내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하면 목이 많아지면 어때요? 땅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악궁합이 되는 거고. 궁합이 좋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없어. 근데 화가 많은 남자하고 어떤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화가 많아지니까 심장의 기운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일도 잘 되겠죠. 이제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되게 잘 사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럼 궁합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도 답답한 게 있어서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전 총 왜 제가 궁합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윤석열 전 총장은 땅이 작고 물이 많은 사주예요. 근데 이준석 사주도 똑같이 땅으로 태어났는데
햇볕이 없고 나무가 많은 사주야. 근데 이 나무에는 묘가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에는 자수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가까이 이렇게 들게 되면 이걸 역학에서는 자묘 형살이라고 그래요. 형이라는 건 뭐냐면 불쾌지형이에요. 한마디로 서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한마디를 이렇게 던지게 되면 그걸로 서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게 형에 걸려 있어서 제가 궁합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똑같이 땅으로 태어나서 둘 다 햇볕이 없어요. 윤석열 전 총장도 햇볕이 없고 이준석 사도,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기운이 없고 나쁜 것만 있는 거야. 그러면 서로 예를 들어서 땅인데 서로 만나게 되면 나무가 많아지니까 어때요? 뿌리를 내리면 땅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항상 명예손상이 되고 서로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되는 그런 궁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어제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뭐 윤석열 총장이 또 사과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 방송을 쭉 보면서 옛날 공자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참 소인과 대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소인이라는 거는 잘못이 있으면 또 위장을 하려고 그러고 또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잡아서 이슈화시켜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게 소인이에요. 근데 대인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이 있으면 바로 망설임 없이 그냥 내가 이런 부분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대인이에요. 그럼 어제 일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동영상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동영상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동영상 보고 이 정도까지였나?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런 동영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안철수가 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지구를 떠나겠다 이렇게 이준석이가 방송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이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하고 경선 때 만약에 이 방송이 나왔으면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대표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 지금 당대표가 한 얘기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당대표에서 연설할 때 저도 기억이 나요. 세계의 주머니, 삼국지 거기서 나오는 제갈량이 세계의 주머니로 해서 위기 모면을 할 수 있는 그 얘기까지 하면서도 윤석열 총장이 되면 나쁜 거를 막아주고 뭐 네거티브나 이런 거를 충분히 다 막을 수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무조건 윤석열 총장을 뭐 예를 들어서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 말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준석 사주를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당대표가 된 거야.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죠. 한번 옛날에 박근혜 퀴즈라 그래가지고 박근혜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어떤 정치에 입문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은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탄핵 때 어떻게 했어요? 유승민계 쪽으로 빠져나가서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배신을 한 거잖아. 신뢰를 어긴 거잖아. 근데 요번에도 지금 국민을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당대표라는 사람은 어떤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신뢰를 잃으면 안 돼요. 신뢰를 잃으면 내려와야 돼요. 그렇다 해서 윤석열 총장이 탈당할 수는 없잖아요.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인데. 어떤 국민들이 제일 지금 바라는 거는 사실은 이 4년 6개월 지긋지긋한 이 쉽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국민들의 어떤 여망에 따라서 안 되겠으면 내려와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지금 방송을 보니까 안철수가 시장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구를 떠나겠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하고 합당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준석 사주를 제가 이제 오늘 역행을 해가지고 자세히 분석을 했는데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죠.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사주 풀 때 흙이었기 때문에 딱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 그랬죠. 그건 변하지가 않아요. 뭐 사주를 보면 쉽게 말해서 역행을 해서 딱 보니 깜짝 놀랐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주야. 목이 많고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끝까지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 쉽게 사주의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정한 경선이 될 수가 없겠죠. 4년 6개월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41%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때 홍준표 국회의원이 몇 프로였냐면 26%였고 안철수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23%인가 1%인가 됐을 거예요. 그럼 그걸 합치게 되면 50%가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홍준표하고 안철수가 합당만 단일화만 됐어도 이 무능한 정권에서 4년 6개월을 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자격이 없는 거야. 이번 대선 나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 그 끔찍한 기억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론 4년 6개월처럼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중도층이 빠져나가게 되고 청년층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한테는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정권 교체를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운을 보니까 알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경선이 되겠어요. 일단은 뭐 윤석열 총장 캠프에서는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부터 다 의심을 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소인이 어떤 자기가 잘못된 그럼 그거부터 사과를 해야 돼. 그 동영상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그게 먼저예요. 어떤 위장을 해가지고 또 이 새로운 이슈, 그 탄핵이라는, 저도 그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그 신지호 그 국회의원이 얘기한 거를 쭉 들어봤어. 근데 예를 들어서 법과 상식에 어긋나면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당의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준석 당대표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탄핵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그 이슈를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동영상을 찍은 거를 무마하려고 하는 소인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어때요? 즉각 군자답게 내 캠프에 있는 사람이 법과 원칙에 대해서는 잘못한 건 없지만은 탄핵이란 말은 조금 심했다. 이건 내가 사과한다. 그리고 또 나이 어린 당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캠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협화음이 없이 잘하겠다 하고 사과라.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런데 사과를 했더니 또 당대표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뒤끝있게 또 무슨 사과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슈를 또 키우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수록. 처음에 이준석 당대표가 한 그 비빔밥 얘기부터 좀 웃겼어요. 저는 사실 요리는 잘해요. 비빔밥이라는 건 그래요. 밥도 적당히 넣고 뭐 콩나물, 생채, 시금치 거기에 아주 맛있는 집에서 담근 고추장에다가 참기름 넣고 비비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근데 밥은 요만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열 몇 가지 재료를 다 올려놓고 비벼보세요. 못 먹어요. 짜서 못 먹고 이 맛도 저 맛도 아니면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틀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떤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운동을 하느라고 운동권에서 매일 운동하느라고 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어떤 최재형 감사원장이 했던 얘기를 제가 잠깐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청와대에 있거나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국회의원 된 사람이든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제대로 한국어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어에는 은유법이 있고 의인법이 있고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말한 내용에 대해서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국가가 뭐든 다 책임질 수가 없다. 근데 그 맥락만 보면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어떤 맥락으로 쉽게 말해서 비교를 해서 얘기했냐면 국민을 국가에서 통제하고 모든 걸 지원을 해주고 모든 걸 이렇게, 그거는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맞아요. 국가라는 거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국민이 쉽게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또 쉽게 말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완화시켜주고 세금을 적게 거두면서도 최대한 어때요? 지원해주는 역할이 돼야 돼요. 모든 걸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전부 다 이게 통제를 한다? 그러면 그게 공산주의 시스템이에요. 최재형 말이 맞는 거예요. 최재형 감사원장 말이.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그 말꼬리 단말만 딱 해놓고 비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의원은 그걸 또 비판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은 쉽게 말해서 운동 안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어 공부가 모자랐나? 국가가 국민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리고 어제 경선에서 한 얘기 또 웃겼어. 불량식품 얘기했었죠. 윤석열 총장이. 불량식품을 먹을 권리도 있다. 자유도 있다. 그 얘기도 국어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이해를 다 해요. 일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들을까요? 불량식품에 대해서. 어제 경선 토론하는데 갑자기 어떤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량식품 얘기를 하면서 또 막 비판을 하더라고. 근데 이 불량식품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한번 제가 국어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제가 느낀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기 쉽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KBS 난 보기가 되게 싫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불량방송이고 불량식품인 거예요. 그걸 안 볼 자유가 나한테는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를 세금으로 걷어요. 그것도 도저히 안 낼 수 없게끔 전기세 포함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량식품인 거예요. 내가 안 볼 권리, 내가 안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량식품이라도. 예를 들어서 담배도 불량식품이죠. 그렇지만 그 담배도 어때요? 옛날 국가에서 세금 걷기 위해서 전매청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다 중독시켜놓고 지금 기호식품이 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담배 중독된 사람은 담배를 펴야 돼. 근데 거기에 세금을 매겨. 그것도 불량식품이에요. 불량식품이라도 내가 담배를 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국가가 예를 들어서 모든 걸 통제하고 그러면 공산주의 시스템 맞아요. 그 시스템이 싫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난 전체주의도 싫고 공산주의가 싫은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싫은 거야. 그리고 어제 또 경선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화까지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 조금 웃겼던 건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겠냐.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돈 있는 지금 국민 중에서 세금 잘 되는 국민을 하면 세계 1일 거예요. 요번에도 아마 49조가 더 거쳤다 그러는데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세금 어쨌든 TV를 보기 싫은 불량 방송을 보기 싫어도 어쨌든 세금은 내야 돼요. 정의선 양궁 지원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세금을 안 낼 수 없는데 자기 생각 따로 얘기해. 자기 같으면 안 내겠죠. 그걸 왜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돈을 안 내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물론 돈이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다 세금 내요. 세금은 안 낼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중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중용. 최소한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중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사실 어제 뉴스에서 바이든이 1200조 인프라 도로 이런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미국은 그래도 다음 후대에 굉장히 또 발전하고 후손들이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재정 건조성, 행정을 잘한다. 그럼 국민학생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죠. 세금 많이 걷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 지고 인프라 확장 안 하면 그 세금이 다 남아있겠죠. 그러면 재정 건전성이 좋고 위대한 행정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예요 지금. 어떤 후보 하나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총선 끝나고 울컥해가지고 방송한 거 있었어요. 김종인이 무조건 위원장 돼야 되고 제 말대로 위원장 됐어요. 제 예언대로. 윤석열 총장만 지키면 된다. 그리고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어요. 통합당이었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상임위도 다 하지 말라. 상임위원 다 줘라. 12월 되면 자멸할 거다. 스스로가. 제 예언대로 맞았잖아요. 근데 신뢰를 자꾸 어긴 사람이 당대표로 그냥 앉아있는 것도 웃긴 거예요. 소인이잖아. 자기가 솔직히 동영상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그때 이런 장난 삼아서 방송을 했다든지 인정할 거 인정을 사과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한테 화나는 이유가 사과를 전혀 안 하잖아. 조국 사태 벌어져가지고 어쨌든 결과가 안 나왔을 때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하고는 틀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1심에선 그랬다 쳐요. 2심, 항소심에서도 4년 확정이 되고 7가지 스펙이 다 허위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또 후보들은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 아니다. 사모펀드에서는 다 무죄 나왔다. 그럼 옹호하고 또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은 빚이 있다고 그러고 그 마음에 빚이 있다는 그 한마디 가지고 검찰이 엉망이 된 거야 한마디로. 친여 성향의 검사들이 앞다퉈 충성하느라고 거기다 법무장관까지 추법무장까지 보태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쉽게 말해서 상징적인 조국이라는 그 상징적인 인물을 민정수석에 앉은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과를 안 해서 화가 나 있는데 또 당대표라는 사람이 사과 한마디 없이 소인처럼 위장하고 이슈를 갖다 붙이고 대려 지지율이 좋은 대인이 사과를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윤석열 전 총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캠프에 일단 나를 좋아서 나를 도와주려고 캠프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압력이 있어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한테는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것만 지키면 철저하게. 일단 내 캠프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거. 탈당을 하더라도 지켜야 돼요. 근데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 허용된 거짓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결혼을 해. 근데 되게 안 이뻐. 근데 네 부인 정말 미인이다.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는. 근데 표를 깎아먹는 행동하고 있으면 내려와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맞춰보니까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대운이 지금 나쁘다는 거예요. 이준석 당대표가. 내년운도 나쁘고.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한테는 크게 영향은 안 주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제가 바라는 거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 국민의힘하고 합당하고 단일화해서 또 하나로 똥똥 뭉쳐서 정권 교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게 자꾸 이제 제가 우려했던 일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서론이 조금 오늘도 길어졌는데 이제 사주를 한번 왜 그런가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역행을 해보니까 사주가 조금 하루 일만 좀 달라지더라고요. 원래 을축, 기묘, 기유 이 사주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 역학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알 거예요. 신약한 사주예요. 신약한 사주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조금 늦게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신강한 사주는 결혼을 좀 일찍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기토는 작은 땅이에요. 조그만 땅. 또 땅이 이게 이제 한 5%, 9%. 땅이 조그만 땅이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땅이 얼어있는 땅이 좀 있고 거기에 큰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다. 거기에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 축중에 있는 개수, 물이 찬물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가 빠져 있어요? 이게 햇볕이 빠져 있죠. 그럼 여기 이 사람은 지금 이 대표한테 가장 필요한 건 이 햇볕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보통 역학을 볼 때 내가 땅이라고 그러면 이걸 인성이라고 그래요. 이 인성이 50%가 넘으면 신강이라 하고 50%가 이하일 때는 신약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햇볕이 쉽게 말해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그러니까 나하고 나를 낳아준 사람, 엄마, 문서, 수입 이 기운하고 50%가 넘으면 신강이라고 그래요. 이 지하수는 나한테 힘을 빼는 기운이에요. 금이라는 건. 이 금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장모, 사업체, 아랫사람, 진로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에 해당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왜 신약하면 결혼을 늦게 하느냐? 왜 그러냐면 내가 햇볕이 필요한데 비가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와. 그럼 이 비가 본인한테는 쉽게 말해서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럼 비가 막 쏟아지면 불이 꺼지겠죠? 그러면 내가 필요 없는 기운이야, 이 물이라는 것. 그러면 여자가 어때요? 부인이나 여자가 나한테는 크게 필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땐 결혼은 언제 하느냐? 이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이 화가 강해지면 어때요? 이 땅이 뜨거워지면서 이 물이 어때요? 따뜻해지겠죠? 물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이럴 때는 이제 꼭 재성이 들어올 때 결혼운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인성, 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이 햇볕이 들어올 때 결혼운을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들어와서 이 물을 내가 다 다스릴 수 있을 때 결혼한다. 그러니까 인비가 들어올 때 신약할 때는 결혼이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 또 운이 좋아지는 거고. 그럼 물이 들어오거나 물이 들어올 때는 어때요? 이 땅이 진흙탕이 되겠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 사주를 보면 윤석열 총장은 또 비슷해요. 땅이 작은데 윤석열 총장은 물이 많아. 근데 이 물이 자수야. 그 다음에 이 나무가 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자묘에 걸려요. 자묘라는 거는 서로 불쾌한 감정을 막 일으키는 하는 말을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더라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게 이 자묘형을 걸렸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묘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12주기로 움직인다. 자축인묘. 그러니까 12일 중에 자수가 들어온 날은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윤석열 총장도 이 묘가 들어올 때는 어때요? 말 실수를 하겠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말을 툭 던진 게 구설수가 생기는 게 자묘예요. 그러면 이 토끼날은 윤석열 총장은 이게 말을 조금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날이다.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서로 어때요? 자하고 묘가 사주에 있어. 그것도 가장 힘이 센 월에. 그럼 보기만 해도 되게 불쾌한 감정 서로가. 그러니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악궁이에요. 왜냐하면 필요한 게 햇볕도 이 윤석열 총장도 화가 들어올 때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많은 거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검사라든지 김종인 박사라든지 이런 화가 많은 사람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 진중경 교수 이런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이준석 사주에서는 화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윤석열 총장한테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궁합이에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준석 당대표도 보기만 해도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이 진흙탕이 되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나기만 해도 서로 헤어지고 나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궁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러면 한 사람이 내려와야겠죠. 누가 내려와야겠어요? 근데 제가 이준석 당대표 사주를 풀 때도 대운도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잠깐 1년하고 다운이 좋았기 때문에 반짝하는 이벤트는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사그러들 거다. 아마 제가 예언을 해드렸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는 어때요? 이 화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올해를 봤을 때는 4, 5, 6, 7월 달까지가 이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대운을 살펴보면은 지금 대운에서 지금 이 해 중에 있는 지금 무토에서 갑목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지장간에 이걸 암합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갑목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유예요. 기묘구.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부 천간에 이거는 목극토를 하고 있고 이거는 쉽게 말해서 힘을 빼는. 그러면 이 기토들은 다 변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갑목을 만나게 되면 아유 반가워 각기합토. 그래서 토기운이 강해지는 그 시기에 딱 당대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운이 오래 가진 않아요. 올해 1년에도 지금 사실 신축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갑목만 지나가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임수기운이 들어와요. 이게 아마 제가 천기계산을 0을 불러서 정확하게 해봤는데 11월 아마 25일 정도면 이 임수가 들어오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러면 그때는 비가 막 쏟아지겠죠, 이렇게. 그럼 60% 비가 막 쏟아지면 이 불이 어때요? 꺼지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리에서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물이 들어올 때까지는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이 60% 들어오면 이 불이 꺼지면 쉽게 하면서 엄마, 문서, 수입, 어떤 명예 이런 게 다 어때요? 완전히 이 땅이 진흙탕이 되면 나무가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관직을 잃게 되고 명예 손상이 일어나는 시기는 제가 볼 때는 한 11월 한 25일 그때 물이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 이민년이에요. 그러면 또 물이 들어오죠. 그러면 길게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한테는 크게 영향은 못 주지만 또 조금이라도 나쁜 영향을 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달운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갑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각기합돌에서 이 땅이 좀 넓어졌단 말이에요. 이 나무가 없어지면서 땅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달로 봤을 때는 지금 정확하게 오늘 달을 좀 봐드릴게요. 지금 8월 10일에서 8월 20일까지는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힘을 갖는 이 햇볕이 그래도 갑목에 토가 들어와서 힘이 좀 센 시기예요. 이때는 아마 절대 내려올 일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시기가 요 시기예요. 요 시기에는 뭐냐면 8월 25일에서부터 9월 10일까지는 이 지하수가 이렇게 칼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칼하고 예를 들어서 나무하고 부딪히는 형국이니까 이건 아랫사람하고 본인의 어떤 관운하고 부딪히는 기운이에요. 그러면서 망신살이 뻗친다. 왜냐면 이 신에는 이 신금, 병신에는 이건 망신살이 있어요. 이게 얘가 이제 나한테 좋게 작용을 하면 망신살이 작용을 안 하는데 이게 망신살이 금이 나한테는 칼이 되기 때문에 이 망신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망신살이 좀 벌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9월 10일에서 9월 20일까지는 또 불이 들어와요. 이때는 이제 또 조금 힘을 갖게 되고 안정을 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9월 20일부터 또 금이 들어와요. 칼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또 아랫사람하고 또 부딪히니까 윤석열 총장하고 또 부딪힐 수 있는 윤석열 캠프하고 좀 부딪히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월 8일서부터 한 40일 동안 토운으로 흘러요. 그럼 이때는 좀 안정이 되고 또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가 얘기했듯이 이제 11월 달에 이 해수에서 이 임수가 들어오는 게 아마 11월 한 양력으로 25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대운에서 이 갑목도 빠져나가게 되고 이 불도 임수가 60% 들어오면서 꺼지게 되고 그러면 아마 이벤트 이준석에 대한 어떤 깜짝 요 운은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까 조국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한비자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얘기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2심에까지 다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할까? 한 4사람 정도가 쉽게 말해서 옹호하고 나왔어요. 같이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판사가 뭐 같이 뭐 한동훈하고 연수원 동기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경선에서,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금 좋아하는 강성 지지자들이 많아요. 한번 좋아하면 또 끝까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런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표를 구걸하는 것 같은. 근데 대통령이 되고자 후보가 된 사람들은 법치를 지켜야죠. 한비자에 대한 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